안녕하세요. 오근수TV의 오근수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 현장에 나와서 우리 대표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밤농사를 8년차 지고 있는 이희룡입니다. 자, 우리 이희룡 대표님 회사도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네. 저희 회사는 공주에서 그 깜밤을 지금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농가분들한테 협조를 얻고 그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과 같이 공생공가 관계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농사 하면은 돈 많이 법니까? 많이 벌죠. 많이 벌죠. 다른 어떤 작물보다 좀 약간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작물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심으면 뭐 가을 때 수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겨울에 뭐 하우스 시설 같은 경우에도 딸기나 토마토 같은 경우도 뭐 겨울 재배가 가능하지만 1년 단기 수확이잖아요. 근데 밤 같은 경우는 이 묘목이기 때문에 나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심는다고 해서 뭐 1년, 2년, 뭐 3년 뒤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얻어지는 효과적인 게 좀 있겠죠. 농사라는 게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가을에 목돈이 들어온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시설농을 제외하고. 네네. 밤은 어때요? 밤도 마찬가지예요. 밤도 현재는 가을 때 수확을 하죠. 보통 이제 수확기가 이제 8월 말경부터 10월 중순까지 수확기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약 한 달 보름간의 수확기를 걸쳐서 꽤 많은 목돈이 지어진다고 봐야죠. 그럼 그 목돈 가지고 1년 동안 사는 건가요? 보통 이제 밤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꼭 밤만 가지고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1헥타르를 밤산 기준으로 하면 일정이라고 3,000평 정도를 일정이라고 치는데요. 한 8정 정도 대비를 하면 1년 동안 그 나무만 해서도 충분히 수확이 목돈을 만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1년 내내 그 밤산만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밤을 저장해 놓고 1년 동안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예외일 수 있어요. 저희 회사는 밤을 1년 내내 저장을 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밤을 원물을 저장을 하죠. 근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매우 힘들어요. 힘들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치도 좀 약간 떨어지죠. 사실 저장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만약에 밤농사를 좀 짓고 싶다고 하면 대표님께 연락하면 됩니까? 물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다 만나줘요? 다 만납니다. 공짜로? 공짜로 만날 수 있죠. 혹시 지금까지 밤농사를 짓고 싶다고 해서 네네. 문의가 와서 성공시킨 사례 있습니까? 몇 분 계시죠. 실제 밤 농사를 하고 계신 분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이 농사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고 제의가 들어왔고 그러면 밤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반대로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팀으로 지금 약 5명 정도의 팀으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 생산 자체는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반대로 공장 회사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깜밤을 그 작업하는 시스템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이게 밤이라는 게 네. 그냥 떨어진 거 줍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시즌이 가을 수확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밤을 수확하기 전에 모든 작물이 다 똑같듯이 중간에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뭐 전지, 정전, 풀도 베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방제 이제 우리 벌레들이 많잖아요. 이 방제 시스템도 좀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걸쳐서 얻어지는 수확물이기 때문에 뭐 다른 작물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 이 영상은 서울이나 대도시에 계신 분들이 꽤 볼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만약에 귀농이나 아니면은 귀향을 한다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귀향은 어차피 그 고향이 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외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리고 현재
공주 같은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이 공주 지역은 일단 특산물이 밤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아마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들을 적지 않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사실 농사 일 짓는데 큰 돈이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생각하시는 것들이 보통 융자를 대반해서 그 지역에 맞는 보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걸 먼저 알아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농사를 짓는 분들로 하여금 한 번쯤은 방문을 하셔서 아, 이런 작물이 이렇게 자라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고, 물론 뭐 교육 과정에도 물론 있겠지만 적어도 먼저 한번 내려와서 농사 짓는 분들하고 직접 소통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지역 지자체에서 어떤 것들을 귀농 자금으로 쓸 수 있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확인하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들을 토대로 보면은 성공적이다라는 케이스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적어도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내려왔는지는 본인들만 알아요, 사실. 물론 교육과정에서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할 것이고 다 좋은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미리 한번 선진 견학을 한번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야 실상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많이 보면 네. 실패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거의 뭐 실패한 얘기들 하고 뭐 빚쟁이 얘기하고 하는 게 네. 조회수가 되게 높은데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으세요? 저도 유튜브를 꽤 많이 봅니다. 채널을 많이 보는데 저는 현실이라고 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모 유튜브님께서 빚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뭐 딸기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스마트팜이 대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빚을 2억을 짓고 3억을 짓고 내려와서 뭔가를 작물을 재배했을 때 나 혼자 할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어떤 누군가한테 팔게 되면 되지 않느냐, 개인 판매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가장 뭐 초석이겠죠, 개인 판매가.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많은 양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많은 양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뭐 포장 단계부터 시작해서 꼭 공판장 시스템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은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가 포장부터 세세하게 상품의 질, 그 다음에 당도, 블릭스 측정기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내가 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판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판장이나 수매하면 돈 못 벌어요? 예, 못 벌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가격이 안 좋았고 올해 가격이 좋아요. 자, 나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밤뿐만 아니라 뭐 모든 작물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올해 당연히 가격이 좋겠죠 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거죠. 공판장에 가면 1차가 농민이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첨가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도면이 있을 거고. 근데 거기는 유통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뭐 제가 이거를 뭐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마진에 대한 폭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실상에서 소비자가 딸기 한 박스를 먹는데 4만 원이다.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2번 먹을 거, 3번 먹을 거, 1번 먹고 말겠죠. 저는 그런 것보다는 공판장에 이제 올라가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소비자 판매가가 4만 원인데 공판에 올라가면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 마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내 노동비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촬영을 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뭐 돈을 나는 많이 벌었습니다라는 유튜버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농사를 짓는 분도 없을 거예요. 장기간 10년, 20년, 30년 노력을 하셔서 어떤 것들을 꼭 하우스가 아니었고 딸기가 아니었고 밤이 아니었고
다른 것 같이 겸업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 살아남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물은 이런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렇다고 해서 날씨에 영향을 받으니 내 상품은 많이 비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언제든지 내 상품은 가장 꼴찌의 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공판장 저는 시스템이라고 봐요. 경매 방식인가요? 경매 방식은 아니죠. 공판장이 올라갔을 때 A 상품이 있고 C 상품이 있듯이 그 해는 작물들이 모두 다 안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A 상품이 있고 C 상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농사를 졌고 내가 A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는 이제 본인들만 아는 거죠. A 상품이 있으면 공판장 가도 돈을 벌겠죠. 하지만 대부분이 A가 한 10% 되려나요? 대부분 중간에서 하위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농사에서 돈 벌려면 뭘 하면 어떤 걸 연구해서 알아가지고 오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밤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은 계획을 했고 기획을 했는데요. 하나가 아주 적절하게 통했다고 봐요. 경력이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과 제가 세대 물림 돼 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과 내가 경쟁을 하려면 새로운 방식이 좀 필요해요. 어떤 방식이냐? 주변에 실제 밤이 생산되는 지역을 가요. 그리고 밤나무를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대략 아마 한 300여 농가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왔을 때 그분들의 연령대, 그들이 하는 방식, 그리고 밤의 작물 형태, 밤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그 품종은 따로 있단 말이죠. 물론 또 그 따로 있다는 얘기는 또 가격이 또 비쌀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작물을 어떤 걸 재배했을 때 내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어느 급식단체든 유통업체든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판매할 수 있다는 품종으로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